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바른손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이 최근 3개년 실적 추이 동안 3년 연속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매년 이렇게 좀 나오는 의문인데 올해는 과연 이 적자 행진을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번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바른손 입장에서 가장 큰 좀 치부이지 않을까,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바로 이 실적 베이스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좀 소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바른손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추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뭐 금전 요구나 주식 리딩방 같은 거 가입 권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뭐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 바른손의 최근까지의 실적 추이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오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정말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개년 연속 동안 적자 이런 기조를 이어가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적자의 흐름을 2년 연속 이어갔어요. 사실 우리 바른손 딱 하면은 애당초부터 이 문구 관련된 사업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정말 좀 큰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일단은 좀 계속해서 이 부진한 사업이 실적이 계속되자마자 이 문구 사업을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는 M&A를 통해서 뷰티 사업과 또 VFX라고 해가지고 시각 특수 효과 이쪽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도 때 굉장히 급감했던 요 매출을 202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이 이후에도 꾸준하게 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이 수익성 관련된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개선이 많이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손의 매출을 좀 이루고 있는 요 사업 부문을 같이 좀 보시면 뷰티 사업, 영화 사업, VF 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뷰티 사업 그리고 VFX 사업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 사업 부문에서 이 영업적인 수익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다양한 노력들이 많이 좀 필요해 보여요. 뭐 브랜드 인지도나 아니면 뭐 사람들 뭐 이 시장의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을 좀 늘리면서 이 매출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반대 방향에서 나가는 이 지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판관비나 어떤 뭐 인건비 뭐 이런 부분에 좀 이 비용적 측면의 절감을 통한 상대적인 수익성 증가 뭐 이런 방법들이 좀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말로써 떠드는 것과 좀 별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많이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출 구성 이렇게 좀 보시기 쉽게끔 표로 그래프로 한번 좀 보시면 뭐 뷰티 사업 부분이 압도적으로 과반수가 넘어가는 이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뭐 외식이나 영화 사업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뭐 VFX 이쪽 사업 부분에서 뭐 좀 이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뷰티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을 이뤄낸다면 정말 이 과반수가 넘어가는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어느 정도 즉각적인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른선에서 오피셜하게 밝히는 이유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해가지고 매출액 주요 변동 원인 뭐 영화 거미집 개봉으로 영화 사업 매출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했고 제작 원가 인식 등으로 영화 사업부 측에서의 비용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요것과 뭐 연장선이겠지만 다른 이유를 좀 들고 있어요. 이 금융상품의 평가 손실 및 처분 손실이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아까 22년도와 23년도 놓고 봤을 때 이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적자폭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개선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단기순이익의 주요 변동 원인 해가지고 금융상품 평가 손실 및 처분 손실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손실이 감소했다 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지만 뭐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절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만 주 밖에 오늘도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좀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박스권 안에서도 상당히 좀 지금 이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평선들도 모두 다 지금 현재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화장품 관련된 테마 이런 좀 종목들 보시면 뭐 중국의 노동절 연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소비적인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상승이 되기도 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아니면 일본과 중국의 뭐 황금 연휴 기대감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된 테마의 업황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른손 보시면 그러한 좀 기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요 실적, 요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은 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말라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요 근처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여러분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24년도 1분기 요 실적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개선세가 좀 보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뭐 관련된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그때그때 또 즉각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